자, 경찰학 총론 2주차 첫 번째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의 종류 중에 책임과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권한과 책임이라는 용어는 항상 붙어다니는 용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의 크기도 어떻다? 커진다. 비례해서 커진다. 즉, 그리고 권한이 없는 책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증가하고, 권한이 없다면 책임도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의 분류, 종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것은 그 기준이 그 경찰 조직을 운영하고 유지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즉 국가에 있는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국가경찰의 경우에는 경찰 유지의 권한이 국가에게 있겠죠. 그렇다면 책임도 국가에 있다. 그래서 국가경찰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유지 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있다? 국가에 있다. 자치경찰은 경찰 유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 예컨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대전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죠.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그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제주도에 자치경찰이 있죠. 제주자치경찰단이라고 있죠. 이 자치경찰단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치경찰의 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자치경찰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죠. 세종이나 서울 등등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직은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다루고요. 자, 일단은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의의까지 받고, 조직 국가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오로지 한 개죠. 그죠? 자치단체는 수개죠. 수개. 도, 시, 군, 구. 그죠? 수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본인들이 그 자치단체에서 유지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산되어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그래서 국가는 하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한 개의 국가에 권한이 다 어떻게 되어 있다?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겠죠. 그렇죠? 어디로? 중앙 국가로, 중앙 집권적. 그래서 조직이, 그리고 관료적 제도, 단일화된 명령체계. 누가 명령 내려요? 대통령이? 아니죠. 경찰 청장이죠. 그렇죠? 청장 이하 지방청장, 경찰서, 그죠? 어떻게 되어 있다? 중앙 집권화되어 있죠.
그다음 자치경찰의 경우에는 주민자치,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개념이죠. 스스로 다스린다. 주민자치사상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지방 분권적인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경찰청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자치경찰은. 자, 국가경찰의 사명은 국민 개개인의 권익보호, 그죠? 자치경찰도 개인의 권익보호, 국가경찰은 국민 개개인의 권익보호, 그죠? 동등하죠, 그죠? 뭐 개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자치경찰에서는, 국가에서는 국민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동등하죠. 근데 국가경찰은 국가적 이익의 보호와 국가적 질서 유지 측면을 뭐한다? 강조한다. 이 두 가지가 국가경찰에 여기에 더 치중하고 있다라는 점이 국가경찰의 뭐다? 사명의 측면에 있어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개인의 권익보호,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또는 시민의 권익보호 들어가고, 그리고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에 더 치중한다. 그러니까 뭐 국가적 이익이나 국가적 질서 유지 측면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어디가? 자치경찰이. 자, 국가경찰의 장점, 수단은 주로 국가는 권력적인 기구죠. 국가경찰은 권력적인 명령 강제를 수단으로 한다. 이 국가경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뭘로 쓸 것인가? 명령 강제라는 권력적인 수단을 많이 쓴다. 자치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더 중시한다. 그렇죠? 뭐 서비스 제공,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어쨌든 국가경찰보다는 자치경찰은 비권력적 수단을 더 중시한다라는 점이 차이점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상식적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뭐든지 암기의 나중에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뭐 그때그때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잠깐 또 한번 이야기를 하면, 암기한다라는 게 이해가 된 경우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효과성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성이 낮다. 어떤 게 좋은 거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해를 하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굳이 별도로 이걸 예컨대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함으로 보다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조직의 통일적 운영과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조직의 통일적 운영과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주관식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서술형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주로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암기를 해야겠지만, 암기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물론 사람들마다 뭐 이 두뇌 능력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이해력보다는 오히려 암기력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암기 위주로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하는 것도 뭐 관계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암기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문제가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또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래서 국가경찰의 장점은 이해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형태로
국가경찰은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그 배경이 되죠. 그래서 자치단체보다는 더 기능이 어떻다? 강력하겠죠. 더 기능이 강력하겠다. 대전광역시장과 대통령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대통령이겠죠. 그죠? 강력한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기능을 상대적으로 자치경찰보다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어디에? 국가경찰에. 그리고 조직의 통일적 운영과 경찰 활동의 능률성,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통일, 그렇죠? 통일, 다양, 서로 대별되는 용어죠. 자,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적으로 경찰청에서 모든 경찰을 관리를 하니 그 조직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전 경찰을 그죠? 일관성 있게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군대와 유사한 개념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능률성,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경찰은 그 다음 타 행정 부문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뭐 영화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범인을 긴급하게 체포하기 위해서 출국 금지 신청을 한다. 이런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바로 법무부로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제주 지방 자치경찰인 제주지방자치경찰단에서 도지사를 거쳐서 도지사가 또 누굴 거쳐서 법무부를 거쳐서 법무부에 그렇죠? 그래서 국가경찰의 경우에는 다 행정부문과 긴밀한 협조 조정이 자치경찰보다는 더 원활하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죠. 그 다음 전국적인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전국적인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범죄 사건을 뭐 시간,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 연령, 음주 여부 이런 형태로 통계 자료를 입력해라고 명령을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서, 지구, 대에서 발생할 사건들이 이 형태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치경찰 같은 경우에 각 자치경찰대 또는 자치경찰단별로 각각 어디는 뭐 이게 장소 안 넣고 장소를 넣는데 어디는 네이버 지도 장소로 넣는다. 예를 들어서 어디는 다음 지도 장소로 넣는다. 어디는 GPS 좌표로 넣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나중에 좀 정확하게 뭔가 맞추기가 힘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 경찰은 자치경찰보다 전국적인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상대적으로 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은 그러면 뭐가 있는가? 국가경찰의 단점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국가경찰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 외에도 또 오히려 또 어디에 또 치중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국가적 이익의 보호, 국가적 질서 유지, 그죠? 그래서 정부의 특정 정책의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즉, 이 두 가지에 상대적으로 더 중점을 자치경찰보다는 더 두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 즉 그죠? 사회 질서 유지와 국민의 권익 보호에서 벗어나서 국가적 이익 보호, 국가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 더 활동하게 되어서 뭐 과거에 그랬죠. 권력의 시녀, 그렇죠? 이런 형태로 조금 악용될 수가 있다. 그리고 조직 자체가 중앙 집권적이고 관료적 조직이다 보니 관료화되면은 뭐 보수적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공무원을 비꼬는 말로 철밥그릇이라고 하죠. 절대 깨질 염려 없는 밥그릇. 그러다 보니 복지부동한다. 복지부동이란 말은 엎드릴 복자, 땅 짓자, 안일 불자의 움직일 동. 즉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꼼짝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뭔가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별 사고 없이 조용조용히 시키는 것만 하면 정년까지는 무사히 가니까 특별하게 일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태를 빗대어서 뭐 복지부동, 철밥그릇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 관료화된 사회에 관료 사회에 조금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죠. 나중에 경찰 조직 관리할 때 뭐 관료주의 제도나 이런 뭐 조직 관리에 있어서의 특징, 관료주의의 특징 같은 것들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관료화되어서 주민과 멀어지고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 중앙 집권적이고 단일화된 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각 지역별로 다 특수성이 존재할 텐데 예를 들어 뭐 서울은 뭐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도시죠. 그죠? 그리고 뭐 대전, 연구나 학술, 그죠? 학술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죠? 그리고 뭐 논산, 뭐 공장들도 있겠지만 주로 뭐 농업이든 그죠? 이런 지역 특성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어떤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고 따라서 획일적으로 그리고 또 획일적으로 경찰청 이하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동일한 어떤 지침이 하달되어서 그 동일한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 창의성, 그렇죠? 각 지방의 특성을 반영해서 창의적으로 어떤 치안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힘들겠죠. 자치경찰보다는. 그렇죠? 이런 점이 바로 국가경찰의 단점이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장점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각 지방의 특수성, 창의성이 국가경찰은 저해되기 쉬운데 자치경찰은 각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이 행해질 수 있고요. 뭐 이건 조금 다르지만 인권 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다. 여기서는 뭐 국민들의 봉사가 저해될 수 있고 주민과 멀어지고 국가경찰은 그랬지만 자치경찰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 사상에 따라서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죠? 그 자치 단체의 자치경찰 운영의 권한과 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권 보장도 잘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경찰보다는 규모가 작겠죠. 작은 규모는 그걸 새롭게 조직하거나 아니면 또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개혁이, 그렇죠? 조직 개편이나 운영 방법의 개혁이 큰 조직보다는 훨씬 더 쉽죠. 이런 점이 장점이고
그다음 단점은 자치경찰의 단점은 전국적 광역적 활동에는 부적합하죠. 그리고 타 경찰기관과의 협조 응원 체계가 곤란하고요. 지방 세력이 간섭하여 정실에 흐르기 쉽다. 그러니까 뭐 지방 토호 세력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단을 운영을 하는데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자치경찰단 소속의 자치경찰 공무원 지방경찰 공무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경찰 공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 단체장은 선거로 뽑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옆에 복덕방을 하고 계시는 아저씨가 계시죠. 우리 동네에서 복덕방을 40년 동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동네에서 힘께나 쓰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아시는 분들도 많고 발도 넓고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분 아드님이 지금 29인데 아직 직장이 없어요. 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때 A 후보가 자치단체장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이분 표도 필요하죠. 이분에게 딸려있는 많은 수많은 표도.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취업을 못해가지고 말이야. 그죠? 이게 이제 지방 토호 세력인 거죠. 뭐 토호 세력이라고 하기는. 근데 아무튼 이분이 많은 돈도 많고 힘이 있으신 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A 후보한테 청탁을 하죠. A 후보가 그럼 표를 좀 모아주시오. 나 당선되게 해주시오.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경찰 공무원을 아들을 채용을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실이죠. 정실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인사제도 할 때 또 다시 등장하겠지만 인사제도에 뭐 역관주의 대표적인 게 실적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정실주의와 역관주의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같은 것이다. 근데 이제 정실주의는 일반적으로 너 나 고등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 그러니까 너 나 채용해줄게, 뽑아줄게 이런 것들이죠. 사람을 채용할 때, 등용할 때 뭐 어떤 지연, 학연, 혈연 그렇죠? 이런 위주로 채용하는 것이고 실적주의는 실력에 따라서겠죠. 그죠? 실력에 따라서 채용하고 실력에 따라서 승진시키고 정실주의는 같은 고향 출신이네 너 승진 너 채용 그죠? 역관주의는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정실주의와 역관주의를 구분하는 입장에서는 역관주의를 별도로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이 같다던가 아니면 뭐 자기가 당선되는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는데에 뭐 어떤 공이 있다거나 그렇죠? 공을 뭐 도움을 준 사람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승진, 뭐 채용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역관주의라고 한다. 정실에 흐르기 쉽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연, 학연, 혈연에 따라서 이게 뭐다? 자치경찰의 제도의 단점이다. 이것도. 자, 그다음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아까 국가경찰은 정확성을 기할 수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건 뭐 중구난방식으로 그죠? 양식이 다르니까 정확성을 기하기가 힘들다. 그다음 전국적인 기동성이 약하고 조직 체계가 무질서해지기 쉽다. 그죠? 국가경찰에 있어서의 이런 장점과 반대되는 그죠? 단점을 자치경찰은 지니고 있다. 그래서 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어느 것이 완벽하다, 더 좋은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뭐 그 국가의 어떤 상황이나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뭐 혼합형으로 그렇죠? 적용한다거나 뭐 하나가 더 훨씬 더 좋은 제도다라고 할 수만은 없다. 더 맞는 제도는 더 적절한 제도는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다음 경찰의 기본 이념을 합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념이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추구하는 것, 그죠? 추구하는 것. 경찰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면 그러면 경찰이라는 조직이 도대체 추구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목적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목적, 뭐 목표와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존립 목적은 국민의 뭐 행복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그죠? 뭐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존립 목적이겠지만 대한민국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이 아니라 추구하는 것, 목적 달성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이념을 추구할 것인가? 그죠? 경찰에 마찬가지로 경찰이라는 조직이 목적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이러한 이념만은 지키면서 추구해 가면서 하자라는 거예요. 뭐냐?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존중주의, 정치적 중립성, 경영주의 등 다양한 이념들이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한 이념들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민주주의라는 건 뭔지 알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민주의 뜻은 뭐예요? 민주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그렇죠? 백성민자죠. 그렇죠? 백성이 뭐다? 주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죠. 뭐 권력 분립의 원리, 민주주의 이념의 하위 원리, 민주주의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또 그 밑에 있는 하위 개념에서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뭐 대의민 아니 권력 분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념들이 하위 개념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그러면 조직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달성 방법으로는 이게 많이 활용이 되죠. 그렇죠? 민주주의 경찰이 추구하는 이념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조직이나 경찰 활동 작용이 어때야 한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반대말이 뭐 전제 경찰, 관료 경찰,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국가 경찰은 관료적 제도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다? 관료화되어서 주민과 멀어지고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근데 자치경찰은 이에 반해서 인권보장과 뭐가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치경찰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이념에는 더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전제경찰, 관료경찰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뭐 민주적이어야 한다 경찰 조직이. 그래서 민주주의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죠.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인된 권리, 주권은 국가의 주인된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경찰이 민주주의를 경찰의 이념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찰은 국가, 즉 여기서 이 국가는 독재 국가는 아니죠. 민주 국가의 존립과 안녕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그렇죠? 국가 대통령인가요? 아니죠. 국가는 누구다? 국민이죠. 여러분들이 변호인인가요? 변호인이라는 송강호 씨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죠. 국가는 국민입니다 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은 이런 뭐 어떤 예컨대 과거에 독재국가에서 그 독재국가의 존립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탄압한, 그죠? 그런 경찰들은 잘못된 민주주의의 원칙에 이념에 적합하지 않은 경찰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지 못한 경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찰은 국가, 즉 민주국가의 존립과 안녕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민주주의 정신을 수호해야 한다. 경찰권은 결국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렇죠? 경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상이다. 그렇죠? 이렇게 경찰 권력의 본래 주인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경찰권을 누구에게? 국가에게 잠깐 빌려준 거죠. 이 막강한 경찰권을 나와 우리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적으로 잘 활용해 줘. 그렇죠? 그래서 그걸 국가가 민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걸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권리, 저항권 또한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민주경찰, 두 번째로 민주경찰을 채택하고 있음을 우리 경찰이 나타내는 근거는 헌법, 방금 봤던 제1조, 제7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1조, 경찰법 제1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경찰이 민주경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민주화할 거냐? 조직 자체를 민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보통 쉽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해를 쉽게 하자고 어떤 조직이든 일반적으로 이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집행기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총학생회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학생의 경우에는 아마도 뭐 의결기구이면서 집행기구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총학생회보다 더 위에 학생총회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학생총회, 이게 여러분들 이 전체 학생들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죠. 그렇죠? 이 총학생회는 학생총회의 위임을 받아서 아주 중요한 것은 빼고 뭐 일상적인 어떤 업무들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업무들을 집행하는 집행기구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장도 일종의 집행기구죠. 집행기구, 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나눈다면, 그래서 의결기구는 경찰위원회가 존재하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경찰위원회에서 정책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하면 경찰청장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하는 손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위원회라는 말은 회는 모임이죠. 그렇죠? 경찰청장은 독임제죠. 한 명이 혼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뭐를 결정할까요? 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죠. 민주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말고도 경찰서에도 뭐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저도 뭐 서부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로 활동 중이긴 한데 이런
내 외부에 위원회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민주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조직되어 있죠. 그래서 민주화 방안에 뭐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관리 운영되어야 하며 이것이 경찰법의 목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뭐 주권자인 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장치, 이게 바로 뭐다? 경찰위원회다. 경찰위원회. 그렇죠? 그다음 주권자인 국민 개개인의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리고 경찰의 활동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건 뭐 행정절차법에도,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행정법 시간이나 그리고 경찰 홍보 시간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잠깐 다룰 거고요. 그리고 조직 내부적으로 권한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념의 달성을 하기 위해서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든가, 그렇죠? 권력은 분립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민주주의의 원칙에 적합하죠. 그렇죠? 권력이 한 명 또는 하나의 조직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뭐죠? 독재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헌법기관들도 보면 국회 있죠? 법을 만들죠. 그죠? 정부 그 법을 집행하죠.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문제는 없는지 심사하죠. 그렇죠? 사법부는. 그렇죠? 3권이 어떻게 되어 있다? 입법, 행정, 사법권이 분리되어 있다. 그렇죠? 그것처럼 경찰도 조직 내부적으로도 그 권한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한의 분배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장 아래 각 과장들에게 적절하게 권한이 분배되도록 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민주주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자, 일단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두 번째